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경매가 더 좋아지고 그러죠. 근데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강의를 들었는데 금 얘기는 하던 것 같은데 이게 뭔 얘기인지는 연상이 안 돼. 그죠? 진짜입니다. 이게 한 1, 2천 남기는 그런 부동산들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천지에. 그런데 왜 한 10년씩 해도 부자가 안 될까요? 궁금하죠? 그거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냥 안 되겠어요. 무슨 신의 저주를. 경매로 이렇게 되려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권리 분석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부자 마인드라는 생각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도 좀 개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잡아놓고 골라놓으면 꼭 망하는 데만 잘 들어간 사람이 꼭 있습니다. 주식도 그러죠. 사놓만 놓으면 이 주식이 없어져.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가까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면 없어져 회사가. 그런 것처럼 부동산을 바라보는 어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비전을 보는 눈. 그런 눈을 갖춰야만 이게 이상한 부동산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의 요소는 이제 나머지는 요 두 가지를 연공을 하셔야 돼요. 첫째, 아까 그 한 10분 동안 제가 강조 드렸던 생각을 좀 바꿔보시라는 거. 그죠? 생각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성장했냐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고르셨죠? 그죠? 그 다음에, 눈에 보기 일단 아름다워야 돼. 이런 이 강당도 이뻐야지 여러분들이 더 흡족하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감촉이 좋아야지 우리는 또 좋은 마음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혹시 자네는 눈이 좋아. 어떻게 이런 물건을 골랐어? 공부를 하더니 이렇구나 라는 칭찬을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 남편이 그러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라. 무슨 경매냐. 그건 다 사기꾼들이 나는 거다. 그거 지금도 서울에 그런 사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고 이런 행위들이 요 판에서는 안 벌어져요. 경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좋아서 딱 골라놓으면 나 말고도 다른 사람 눈에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아지면은 먹을 게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적어집니다. 왜? 1등이 높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몸에 배워왔던 습관들을 가지고 경매 시장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경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태 알고 살아왔던 삶의 가치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옛날에 쌍방울인가 어디 메리아스 회장인가 상무인가 이런 분이 자기의 사고를 전환하기 위해서 속옷, 그러니까 팬티하고 런닝을 맨날 뒤집어 입었답니다. 계속 평생.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까지 가진 거꾸로 하셔야 돼. 이거 굉장한 비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비결입니다. 첫째, 눈에 보기에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도 좋으면 남들 눈에도 좋아서 많이 덤빕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나는 너무 잘 골랐어 라고 딱 하는데 역시 부동산에 시세조사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아휴 이렇게 좋은 물건을 어떻게 고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우리 사회에서 부자들은 여기 있죠. 꼭지점에 있다. 여기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래에 있습니다. 맞죠? 요렇게 안 산다 이게.
여기가 부자가 아니죠. 요 아래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고 위가 부자입니다. 경매는 부자 되려고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다수가 선택해서 올바르다고 느끼는 관념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다수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유행이 되게 중요한 건 말씀드린 거예요. 이왕에 밤에 오셨으니까 돈이 되는 거 한 개 정도 배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표를 딱 머리에 이렇게 박아 놓으시고 맞아. 대다수가 하는 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대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적게 써서 많이 먹고 싶어 하죠. 그죠? 그런데 그거랑 거꾸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쓰세요. 1등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적게 써야 됩니까? 많이 써야 됩니까?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죠? 많이 쓰면 먹을 게 없잖아. 그죠? 거기서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많이 쓰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먹을 거를 만들어 놓고 많이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2천을 꼭 벌어야 돼. 난 죽어도 가신 아버님이 꿈속에서 2자를 가르쳤어. 그래서 2천은 꼭 벌어야 돼. 그러면은 8천만 원까지만 쓰면 되겠죠? 총 비용이 8천이려면 얼마 쓰면 됩니까? 7천대를 쓰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세금 주고 뭐 하면 8천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한 최대치를 쓰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근 낙찰 가율, 최근 이 지역의 1등 비율 요런 거 외워서 또 돌아다닌다. 일반적인 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어도 맞아, 일반적인 거 하지 말라 했었어. 이 지역 최근 낙찰가는 몇 %지? 요런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모든 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인근 지역의 낙찰 가율이 어떻게 이 부동산의 낙찰 가율의 참고 자료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데. 그죠? 부동산은 바로 옆에 있는 빌라도 가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행복 빌라에서도 1층과 2층, 3층의 가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유사한 제곱미터 비슷한 거를 갖다가 댈 수 있겠냐?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났던 그 사례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냐?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런 자료에 의존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실력이 죽어도 안 늡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부동산, 나 10년 했어. 뭐 5년 했어. 그러면 제가 그러죠. 경매를 10년 했는데 빌딩이 없으면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해놓으면, 경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였어? 뭐 이런 생각 좀 안 드세요? 그죠? 그렇게 좋고 커다란 효과가 있는 거를 왜 지금까지 나는 몰랐을까?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금년에 알게 되셨지만은, 수십 년 전부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경매 시장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늦으시고 땅을 쳐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막 억울해 죽겠죠? 뭐, 다른 살았는데 뭐 이렇게, 억울해 해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 천 벌려고 새간하게 고생한 그 세월에 반에 반도 노동 안 한 놈들이 쉽게 돈 버는 걸 아시면 미쳐버리죠.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겁니다. 깊이 알면은 속상하니까. 그죠? 배 아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은 그 경매라는 게 얼마나 폭발적이냐면요. 핵폭탄하고 똑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예. 그저 그런 재테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그냥 혹시라도 그저 그런 재테크냐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는 이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그 생각 하나 바꾼 게 여러분들 다르게 살게 해준다니까요. 특히 젊은 층들은 더하죠. 그런 겁니다. 자, 핵폭탄과 같다. 이거는 반드시 돈을 벌어다 줍니다. 개수가 증가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죠.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돈이 한 5천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그죠? 됩니까? 되게 간단한 공식이죠? 예. 개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한두 채 사서는 절대 부자가 안 되니까. 그죠?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는데, 그럼 개수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뭐죠? 세금. 또 이거 많이 사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예, 양도세에 대한 중과. 옛날에 그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는 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있었죠. 조사 이런 것도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그런 제도가 거의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동산을 많이 산다 그러면은 야, 이거 세금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셔요. 자, 세금이라는 것은 벌어야 주는 겁니까? 안 벌어도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세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벌기나 먼저 하세요. 맞죠? 예. 그 부동산을 안 사는 사람들이 경매 처음 할 때 내가 이거 경매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서 요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 그러죠. 물건이나 사놓고 걱정해라. 사지도 않을 거면서 무슨 명도 걱정하냐. 그죠? 그게 사람들이 그게 그 이유를 대해서 돈을 안 벌 구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한테 세뇌시키죠? 자기한테. 그래서 나는 절대로 돈 벌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 누가 돈을 자꾸 벌으라고 하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명도 못하겠다. 사람을 쫓는 거 아니냐 이거? 야, 나는 인간적으로 여태 살아왔지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변명, 돈독이 올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수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금 문제를 시키는데 세금은 우선 벌어야 주는 거다라는 상식을 아시면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네, 많은 사람이죠. 일종의 그 진보라고 하는 이제 노동계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 그룹에서는 유지죠. 많이 배우고 집에 돈도 있고 스폰서가 있어야 국회의원을 우선 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해.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죠. 예. 그러면 있는 사람 편에서 만들까요? 없는 사람 편에서 만들까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 걱정을 하기 전에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 법의 혜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걱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가난한 층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거는 어찌됐든 위로 올라가야만 여러분들이 법의 보호를 더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치가 그렇게 생겼다 이게. 그래서 이제 개수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은 이제 안 하셔야 된다.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궁금하시죠? 이거는 안 가르쳐줘. 자, 요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본운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셔야 된다. 요것도 이제 실무 과정에서 이제 통상 말씀을 드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분석 과정을 마치셨기 때문에, 실무에서 필요한 어떤 이론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편이 200을 벌어왔어요. 근데 그 200을 가지고 운영하는 가정주부가, 어떤 주부는 되게 가정을 한 분은 쥐꼬리만큼 벌어와가지고 어디다 쓰냐면서 투벌투덜해. 그죠? 예. 자, 그거는 누구의 차이입니까? 200만 원은 똑같아요. 누구의 차이죠? 운영하는 사람의 차이다. 그러면 아니 200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 하지만 이게 각에 따라서 이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을 쓰면은 분명히 문화생활도 하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 없으면서 화목하게도 된단 말이죠. 예. 문제는 돈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매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갖는 생각이, 저한테도 제가 이제 저한테 이메일이 오서 이제 물어보는데,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1억 정도는 있어야 경매를 시작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경매를 포기했다. 근데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팟캐스트를 들어보니까 한 1, 2천만 원 가지고도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메일에 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지금? 돈의 규모를 살림을 잘하기만 하면 작은 돈도 알차게 쓸 수 있다. 그겁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그 10,000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막 그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막 가끔 뭐 몇 월에 한번 먹으라고 하면 시장 봐가지고 고기 한번 구워 먹고 이러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보고 10,000원을 가지고 일주일 살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나의 살림해야지 막 이런 생각들 드시죠. 옛날에 그 가수 장윤정이가 그 라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를 뜯으면 2개로 쪼개지죠. 그 다음에 쪼개진 거를 4조각을 내. 그럼 몇 조각이죠? 8조각이 됐네. 맞죠? 크게 2조각 내고 그 다음 또 쪼개니까. 어떻습니까? 이틀 하고도 3일째까지 버티죠. 라면 하나 1,000원이라고 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첫날 기분 내킨다고 짜장면 5,000원짜리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6일은 그냥 그 한 5,000원 가지고 살아야 돼. 맞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1억 원을 가지고 오늘 스타트를 딱 해도 누구는 그 백업이 안 되는 땅을 덜컥 사버리고, 그쵸? 한 6천만 원짜리 땅 사버렸다고 치세요. 그러면 4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투자에도 순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부자가 되려면 경매 물건의 개수를 늘리라 했습니까? 줄이라 했습니까? 늘려야 돼. 자, 개수를 늘리면서 어떻게 늘릴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건을 사서 전세나 월세로 많이 빠질 수 있는 물건이 있겠죠. 그런 걸 사서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그대로 있고 집은 집대로 개수가 느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생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상황을 하나 얘기해 드려 볼게요. 파주에 있는 그 제가 샀던 상가인데 요게 그 7,100인가 30평대 이제 상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보자마자 가서 이제 조사를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7,800인가 받았어요. 단독 응찰로. 이제 혼자 받은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혼자 받았다는 건 뭐죠? 저 물건에 전국에서 나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감춰져 있었나요, 저 물건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받고 기업은행에서 90%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90%가 대출이면 780만 원이 실투자죠, 우선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이전비가 들어가요. 이전비. 즉, 취득세가 들어가야죠. 취득세를 이게 한 5%라고 한번 볼까요? 얼마입니까? 이럴 때 이제 7,800 곱하기 5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어. 8,000 곱하기 5를 하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400. 그죠? 7,800에 5를 곱하려고 하면 한 세월 걸리니까 8,000 곱하기 5를 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400이다. 그러면 총 들어간 게 얼마죠? 1,18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세를 받아야 되겠죠. 세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세가 기본 1,000만 원에 100까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세입자가 그 3,000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날려버린 세입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다른 데로 이주하면 저한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이 사람을 꼬드겨서 앉혀야 돼. 그래야지 그 공실의 어떤 공백이 줄죠. 그래서 이거를 1,000에 한 100 정도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1,000에 70에서 100 정도다. 부동산 업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70만 원인가 80이요. 실투자가 얼마죠? 보증금은? 그럼 실제는 얼마 투자된 거죠? 180 투자된 거죠? 그죠? 요거는 사실이에요. 요거 계산은 국민학교만 나오면 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자가 있겠죠? 얼마입니까? 90%니까 7,800에서 780을 빼면은 그냥 7,000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대략. 그러면 7,000에 대해서 이게 5%인가 6% 사이입니다. 그냥 6이라고 볼까요? 6%면 얼마죠? 1년에? 맞죠? 자, 그러면 월세는 얼마입니까? 70에 840. 예. 자,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420이죠? 자, 그러면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번 거죠? 네, 180 투자해서 1년에 420만 원씩 번다. 괜찮죠? 그럼 시세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시세가 1억 5천 정도 합니다. 물론 상가니까 즉시 팔 필요가 없겠죠? 네, 이거는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닭을 하나 키우는데 얘한테 뭐 관심도 안 갖고 뭐 맛있는 거 챙기지도 않았는데 얘가 계속 알을 까는 닭 있죠? 그런 닭 정도로 보시면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투자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한 1, 2천 정도 들고 있을 때 잡을 수 있죠. 예. 그래 놓고 실제로는 한 몇 달 지나면 투입 금액이 요로 주니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1억을 들고 있다고 보면은 개수를 몇 개도 늘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유사한 특징, 요 특징입니다. 저는 이 특징 하나만 가지고 여태 돈을 벌었어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이렇게, 저는 왜 이 강의를 안 했어요? 처음 경매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뭐 있는 돈으로 덤뻑덤뻑 써버리고 개수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느 세월에 돈 법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자금 유입처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런데 통상 돈을 덤뻑덤뻑 써버리는 사람들이 자금 유입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거 내가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한 몇 개 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경매를 한번 시작했다가 한 3년 정도 된 다음에는 나 과거에 경매했었어 라고 추억담을 세웁니다. 전국의 많은 경매쟁이들의 공통적으로 개수를 늘리면서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밥을 하루에 몇 끼 먹으세요? 3끼. 그죠? 근데 왜 경매는 한 번 하고 3년씩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답답해서 경매는 밥 먹듯이 하세요. 이렇게 제가 책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경매라는 도구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고방식이 필요하죠. 이 시장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일반적 시장하고 다릅니다.